안녕하십니까, 고놈입니다. 자, 실내기 때문에 목소리가 좀 많이 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여쭤봐 주신 화장실 방수, 자, 화장실 방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아무래도 별도로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레탄 폼을 깔끔하게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우레탄 폼을 보면 벽이 지금 보이시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쪽을 먼저 넣게 되면 안에까지 칼이 들어가니까 항상 벽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확인을 하고 칼을 넣어 주시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칼날은 새거를 쓰셔야, 그러면 쓰고 남은 헌 칼날은 어디다 쓰냐? 헌 칼날은 쓰는 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칼날은 새 걸 쓰셔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실리콘 쏠 때 걸리는 게 없어서 깔끔하게 쏠 수가 있고요. 또 깔끔하게 쏜다는 건 그만큼 방수를 잘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점 꼭 잊지 마시고 한 방에 깔끔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대략 높이는 전체를 다 해주셔도 상관없지만 1.5m 이상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예전에 보면 방수는 1m만 해도 된다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요즘에는 뭐 예전에 없었던 문제들까지 생기기 때문에 조금 과하게 해주시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예전보다 많은 밀폐, 쉽게 얘기하면 패시브하우스 형태로 밀폐가 되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뭐 공기나 기타 등등이 없기 때문에 결론을 막아준 만큼 내부의 습이 그만큼 많이 남아있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연유로 자, 실리콘은 잘 쳐야 되고요. 뭐 여기에 우레탄 방수를 하시는 분도 있고 다른 방수액을 발라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거는 뭐 개인 취향입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지금부터 실리콘 방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실리콘 전문가는 아닙니다. 자, 실리콘을 그렇다고 해서 못 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쉽게 얘기하면 실리콘을 전문으로 쏘고 다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실리콘을 따실 때 처음에 보통 어떤 분들은 뾰족하게 따야 된다 해서, 자, 지금 자, 이런 식으로 뾰족하게 따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따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초보자가 쏘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면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차 힘 조절이 잘못되면 많이 새 나갑니다. 그래서 저는 저한테 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초보자에게는 항상 적당히 살짝만, 지금 옆에서 보시면 이 정도만 따는 게 좋다고 설명을 하고 시공을 하라고 가르쳐 드립니다. 자, 뭐 잘 쏘면 어떻게 따든 상관이 없습니다만, 처음 쏘시는 분, 그러기 때문에 실리콘 잘 쏘는 방법, 뭐 그런 영상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리콘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나중에 쏘시다 보면 실리콘보다 더 어려운 게 폼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모든 일이 그렇지만
자, 자주 하시면 되고요. 자, 실리콘 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쓰는 철제 아니면 일반 공구상이나 건조상에 가면 위쪽에 칼이 있고 아래쪽에 칼이 있는 좀 편리하게 하는 게 있고, 이 철제 실리콘 건의 장점은 쏘고 난 다음에 손을 뗐을 때 앞에서 떡이 안 흐릅니다. 단점은 야외에 두면 녹이 나기 때문에 그게 문제고, 가장 큰 단점은 또 무겁습니다. 무겁기 때문에 자, 실리콘을 앞에까지 꺼내고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고는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철제로 된 그리고 플라스틱으로 된 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실리콘 주걱 헤라까지 붙어서 나오고요. 자, 넓은 면을 쓰기 위한 대자 필요하고요. 또 대자 하나면 이런 면까지 충분한데, 혹시나 모르니까 중자, 소자를 하게 되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쏘시면 안으로 파여버립니다. 파여버리고 힘주름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일단은 코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코너 같은 경우에도 자, 실리콘을 많이 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많이 쏴봤자 아무 의미 없고요. 이 면 안으로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면 안으로. 자, 이렇게 해서, 자, 처음 하시는 분은 중자 주걱을 가지고, 자, 면에 맞춰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 면에 맞춰서 잡는다는 건 참 어려운 건데요. 자, 한번 긁고 클로즈업을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 넣으시나? 자, 이쪽과 이쪽이 만나기 때문에 이렇게 긁으면 이 판이 먼저 가고 이 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파입니다. 이렇게 긁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긁는데 면에 맞춘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긁어주시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거의 직각이 유지가 됩니다. 직각은 유지가 되고, 그리고 실리콘은 보시는 것처럼 방수는 자연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걸 조금 강하게 해서 두껍게 하시면 문제는 뭐냐면, 타일 하실 때 본드를 바를 때 걸리는 게 있으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일 하시는 분들이 칼로 또 잘라내 버립니다. 실리콘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애써서 방수한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꼭 생각을 하시고, 자, 이렇게 면을 잡고 이렇게 내리신다 생각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자, 뭐 다른 부분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대신에 면을 잡고, 자, 내가 생각했을 때 일정한 힘, 하지만 일정한 힘으로 쭉 간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고 누구나 다 처음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자, 테이핑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일정한 힘으로 가지냐, 그건 아니고요. 테이핑을 해도 일정한 힘으로 안 가게 되면 테이프 쪽에 실리콘이 두껍게 붙어서 테이프를 떼내고 나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코너면은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바로 옆에 배관자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관자리 같은 경우에도 뭐 어려울 건 없고요. 자, 지금 이렇게 시멘트가 나와 있는 자리는 깔끔하게 정리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시면 저희는 이제 실리콘 주걱 끝을 다 이렇게 뾰족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면 정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뭐 일반 철제로 된 주걱 헤라를 쓰셔도 되고요. 저희처럼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실리콘을 먼저 쏘겠습니다. 자, 뭐 이 피스 자리랑은 다 당연히 없애줘야 되고요. 자, 많이 쏴서 중요한 게 아니고, 도포라고 하죠. 우리가 연고를 사도 연고에, 자, 환부를 도포하세요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게 펴 발라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두껍게 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일 하실 때 걸리기 때문에 다 떼내버립니다. 두껍게 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얇게 도포를 해주고요. 그리고 요 엘보 자리는 자, 잘 묻게 잘 해주시고, 자, 요 정도 쏘면 남습니다.
봤을 때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정도만 써도 충분하고요. 자,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처음 하실 때는 이 주걱에 물을 묻히든지 침을 살짝 발라주시면 덜 달라붙기 때문에 좀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면을 맞춰서 이렇게 면을 맞춰서, 자, 남는 건 자, 옆으로 가시면 됩니다. 면을 맞춰서, 자, 조금 면보다 실리콘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되려 타일본드를 바르거나 그런 작업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더 좋고, 지난 설비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항상 시멘트를 채울 때는 시멘트는 이 면보다 안쪽으로, 면보다 튀어나오면이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렇게만 해도 누가 봐도 이 자리에는 물이 안 들어가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하거나 덜 하거나 의미가 없고, 이 정도 수준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면이 안 맞았을 때는 항상,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문제가 발생하니까, 자, 이 역시도 너무 많이 만지면 또 실리콘이 붙어납니다. 그리고 항상 실리콘을 이렇게 폼이나 이런 데 닦으면서 하시고요. 아래쪽은 마찬가지로, 자, 아래쪽도 실리콘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한 두 줄 남짓 쏘고 면을 밀면 되니까, 뭐 그렇게, 자, 이번에 처음이니까 세 번 정도 갔고요. 이것도 역시도, 자, 여기는 뭐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타고 오르고, 그다음에 반대로 쭉 한번 타고 내리면, 자, 거의 다 도포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항상 이 방수는 한 번에 하면 좋습니다만, 한 번에 하려고 하시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 폼이, 면이 아무리 잘 잘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클로즈업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깔끔하진 않기 때문에 한 번 하고, 그리고 2차, 3차 방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급한 마음에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일정이 좀 그렇다, 너무 급박하다 하시면 조금 미리 해놓으시면 됩니다. 미리 해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랑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가끔 짜증 내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거 하고 저거 하지, 왜 이거 하다 저거 하냐. 하지만, 자, 일정이 안 맞는다는 건 그만큼 하자의 우려가 생기고요. 하자가 우려가 생긴다는 건 그만큼 처음 일을 배우시는 분들이 일을 하기에도 어렵고요. 그리고 저희 역시도 그런 분한테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한 번에 모든 걸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만약에 작업을 하셨다가 문제가 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제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분들이 무엇을 하거나 보거나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안 생기기 때문에, 자, 저희는 항상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일정이 빡빡할 때, 다음에 이걸 한 번밖에 못하겠다 싶으면 설비 배관을 미리 해놓고, 조금 불편해도 그 다음 일정을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혹시나 본인이 본인 집을 개인이 직접 지으실 때는 제가 드리는 말씀 잘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항상 똑같은 것 같습니다. 실리콘이라는 건, 자, 많이 만지면 많이 만질수록, 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적당히 문질러 주는 것도 면을 맞춰서 적당한 힘으로 한 번에, 그래야지 이걸 면을 맞춰서 한 번에 안 밀고 내가 좀 급한 마음에 강하게 밀거나 세게 밀면 이 면 자체가 튀어나오면 그만큼 타일 본드 바를 때 떼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작업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 이 시멘트나 폼에 잔해물질, 똥들이 묻어나게 됩니다. 그 묻어나는 걸 짜증내지 마시고 한 번 더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하시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면을 문질러서 방수를 하면 딱 보면 압니다. 아, 이게 됐구나 안 됐구나는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봐도 쉽게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점 생각하시고, 이런 판넬이 잘린 자리, 이런 자리는 나중에 이렇게 다 해줘야 되는데 지금 한 번에 하게 되면 안쪽 실리콘이 또 묻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고 내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대신에 빨리 마무리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자, 이거를 한 번에 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나눠서 한다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자, 이 초벌을 하실 때는 자, 면보다 안 튀어나오게 해야 됩니다. 면보다 튀어나오게 하면 무조건 답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하면 자, 마무리가 되고요. 자, 이제는 유바 자리하고 판넬 자리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칸막이가 이렇게 세로로 들어간 자리, 그리고 바닥에 유바가 깔린 자리, 이런 자리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고요. 자, 지금 이런 우레탄 폼 조각들을 좀 치우고 하지 왜 안 치웠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론 치우고 해야지 그게 정상입니다만, 이 우레탄 폼 조각들은 자, 이렇게 주걱, 헤라를 닦는 데 쓰시면 상당히 용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헤라에 이 실리콘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그만큼 면대로 깔끔하게 작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 남은 건 손등에다 이렇게 문질르시면 손에 장갑을 뚫고 나가서 손에 안 묻습니다. 대신에 자, 이렇게 깔끔한 주걱을 또 쓰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놓는 겁니다. 뭐 변명도 아니고 핑계도 아니고요. 그래서 놓는 거니까, 자, 그 점을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자리는 지금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쭉 잡고 요 안으로 쭉 면을 타고 긁으면서 실리콘에 파고드는 소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기는 뭐 큰 헤라 필요 없고 중간짜리 가지고 그냥 위에서 아래로 한번, 항상 한쪽 방향으로 하면 실리콘이 한쪽 방향으로만 찹니다. 그래서 위로 한번 아래로 한번 쭉 밀어주시면 이 자리는 그냥 끝납니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묻어 있는 것들, 이 주변에 묻어 있는 면보다 튀어나올 수 있는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기에는 쉬워 보일 수가 있는데 또 막상 하면 또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는 게 실리콘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연습하신다 생각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에 끝낸다고 하지 마시고, 저희 역시도 이걸 한 번에 끝내면 우리가 모르는 자리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안 하고 두 번, 세 번 나눠서 하는 이유가 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화장실에 물이 타면 제일 먼저 썩는 게 판넬입니다. 물론 철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썩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요 하부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부를 클로즈업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혼자 PD가 없어서, 예, PD를 줄 형편은 아직 아니고, 자, 하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바하고 뜬 자리를 피스를 많이 썼습니다. 나중에 이 피스는 다 풀러내야 됩니다. 왜냐면 피스를 안 풀으면 타일을 붙일 때 밑이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풀러내야 되고요. 자, 여기는 일단은 실리콘으로 요 상부 자리만 방수를 하고 2차 방수 때 그때 뜯어내고 난 다음에 피스 자리를 메꿔주시면 되고요. 이 역시도 자, 이렇게 면에 맞춰서 긁어서 튀어나오는 자리 없이, 특히나 이 유바 자리는 야차하면 판넬과 유바의 턱에 이 실리콘 우리가 얘기하는 똥들이 엄청나게 묻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항상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작업자들은 그분들이 나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방수하는 것처럼 꼼꼼하게 긁어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일당이 있고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처럼 긁어서 작업을 하면 그러면 자기네들이 눈치가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이거밖에 안 했어? 그러면 그분들이 급하게 해서 실리콘이 찢어진 만큼 기분이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최대한 깔끔하게 똥이 없이 작업을 해주시는 게 그게 관건입니다. 자, 이렇게 안 해주시면 나중에 물이 만약에 벽에서 타일 사이로 들어가서 타고 내려가면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판넬하고 유바 사이에 들어가겠고요. 삼투압에 의해서 빨아 올리게 돼도 올라가다가 이 사이로 들어가는 물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요. 정이나 이게 불안하시면 지난번 설명드린 벽돌을 쌓고 방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벽돌을 쌓고 방수를 해주실 때는 이 칸막이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벽은 하시되 내부 칸막이는 안 하시고 벽돌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벽돌 자체는 어쩔 수 없이 습을 빨아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습과 이 판넬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타일만 붙여놓은 것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안에서만 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돌을 사실 때는 칸막이를 하지 마시고, 벽돌 안 사실 때는 저처럼 칸막이를 할 때는 뭐 실리콘 방수를 하셔도 되고요. 자, 개인적으로 방수 석고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석고에 타일을 붙이면 기구를 달기도 힘들고, 그리고 타일의 수명도 방수 석고에 따라서 좌우가 되기 때문에 판넬벽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자리 같은 경우에는 판넬을 운반을 하다 보면 지게차나 기타 등등에 의해서 이 앞쪽 앞날개가 찌그러지거나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다 우레탄 폼을 써서 피스를 군데 박아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피스를 풀어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폼을 싸서 고정을 하고 피스를 빼내고 방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설명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리고요. 자, 이런 자리들은 간혹 가다가 생깁니다. 물론 판넬을 잘 분리를 해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가능하겠지만 또 바쁜 와중에 또 혼자 작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렇게 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런 거 가지고 짜증내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날개를 붙여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자, 정리하고 작업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똑같습니다. 이 자리는 뭐 처음에 연결하는 자리 보여드린 건 똑같고요. 자, 이 자리는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중간에 우리가 고정하기 위해서 피스를 시공해놓은 자리를 잘 구멍을 메꿔 주시고요. 폼이라는 건 잘만 쏘면 접착제 역할도 하고 또 접착제 그리고 단열, 방수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게 폼입니다. 그 점 항상 잊지 마시고요. 폼을 잘 운영을 하시면 좋은 집, 마음에 드는 집, 괜찮은 집을 지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대신에 한 번에 하려고 욕심을 내시면 어렵고요.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욕실, 다목적실 뭐 다 마찬가지겠죠. 자, 실리콘 방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한 편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걸 지금 분리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자,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일정이 꽉 찼어도 조금 미리 서둘러셔서 방수는 2회, 3회 나누어서 하시는 게 그게 좋고요. 자, 판넬에 실리콘 쏘는 게 싫다 하시면 벽돌을 싸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 새로 들어가는 칸막이는 벽돌만 싸셔야지 판넬에 안쪽에 벽돌을 싸시면 벽돌 같은 경우에는 시멘트 벽돌 같은 게 습을 먹기 때문에 바깥쪽은 방수가 되기 때문에 안쪽에 습이 계속 차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판넬하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판넬하고 문제가 생기면 결국에는 판넬이 더 빨리 부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타일만 붙여서 타일 줄눈 안으로 물이 들어와서 판넬 벽체에 물이 타는 것보다, 왜냐하면 마르는 시간도 훨씬 오래 걸립니다. 앞쪽에 방수가 됐기 때문에 그 점 꼭
감안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고요. 방수석고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하자율이 되게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수석고 사용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방수석고 같은 경우에는 기구를 달 때 또 문제가 발생이 되고요. 기구를 달 때 구멍을 뚫는 자리를 실리콘으로 어떻게 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물론 아무리 잘해도 물이 나는 건 사람이 이길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오랫동안 멀쩡하게 내가 정의나 오래 써서 리모델링을 해야겠다 할 때까지는 버틸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욕실 실리콘 방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물어보시지만 저희 집도 이렇게 할 겁니다. 이 이상은 뭐 굳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벽돌만 가시든지 방수를 하시고 아니면 판넬을 하실 경우에는 실리콘 방수 훨씬 낫고요. 표면 우레탄 방수나 기타 등등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항상 울리기 때문에 신축성 있는 거 그걸 사용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상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놈TV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